자,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학을 담당하고 있는 앤드류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사전에 좀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원래 유희태 선생님이 설명회 때 당연히 빠지시는 적도 없는데 지금 상태가 다리를 크게 다치셔가지고 지금 기부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휠체어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서 여러분을 20-30분이라도 얼굴을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오시지는 못하고, 저희도 이런 적이 처음이었고 어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앞에 연결원 설명 들으셨죠? 그리고 제가 영어학을 하고 유 선생님이 담당한 파트 문학하고 일반 영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공 영어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1년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얘기를 쫙 다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건 보통 유 선생님이 담당해서 하세요. 근데 그거를 언제 저기 할 거냐면, 지금 예정은 조금만 상태 괜찮아지시면 12월 한 말쯤경에 그걸 동영상으로 따로 촬영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그거를 이렇게 제공을 할 생각이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주세요. 오시고 싶어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유 선생님도 그 미안한 마음을 여러분한테 좀 전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통상 원래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영어학 설명하면 몇백 명이 같이 앉아가지고 여기서 해요. 겨울에도 너무 뜨겁고 덥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이 설명회를 대부분 현장이 아니라 인강으로들 막 이렇게 다 들으세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은, 여기 계신 분은 그럼 우리 오늘 괜히 왔구나,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없으면 제가 어떻게 얼마나 힘들어서 수업을 설명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조금 그렇게 이해하시고, 인강으로 들으신 분도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나중에 유 선생님 파트는 따로 제공됩니다. 알겠죠? 여러분은 제가 그래서 유 선생님이 부탁한 몇 가지는 제가 조금 간략하게는 얘기를 하고 제 파트로 넘어갈게요. 우선 여러분 받으신 거에 10페이지 보세요. 가이드북에 10페이지. 오늘 제 설명은 초수인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요. 거기에 설명 중간중간에 재수나 혹은 그 이상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 코멘트도 좀 나올 겁니다. 알겠죠? 10페이지 맨 하단에 6번에 거기 시험 과목, 시험 시간, 문학, 유형 이렇게 돼 있죠? 그건 여러분 일단 임용시험 자체로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 하려면 이런 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외워야 될 건 아니고 그냥 뭐 간단히 같이 보면 그 박스에 1교시 교육하기 20점 따로 있고, 전공 영어는 80점 만점이에요. 전공 A가 거기 2교시가 40점, 전공 B가 40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 각각 기평, 서술형 그 문항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목별로 연교 몇 문항,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연교가 올해는 한 문제 더 나와서 11문제까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분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나중에 그 강의 제공되기 전까지 궁금하시면 요거는 앞에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볍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우리 유희태 선생님이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한번 쭉 해주실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저하고는요, 어디를 일단 펴두시냐면은 55페이지를 펴주세요. 55페이지. 영어학에 관한 얘기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하실 때 유 선생님이 좀 짧게라도 여러분이 주의할 내용을 조금 아셨으면 하는 거를 조금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먼저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특히 초수인 여러분들은, 특히 대학교 4학년을 막 졸업하고 임용 공부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선배들한테 이제 들은 정보를 많이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고, 또 대체로는 그냥 자기가 인터넷 이렇게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얻고 사실 그렇게도 얻고 와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정보가 또 없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서
공부 자체 계획부터 잘못 세우시고 그 다음 뭐예요? 계획도 잘못 세울 뿐만 아니라 잘못된 생각으로 공부를 접근하니까 실력도 늘지도 않고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첫 번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카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팀 카페 말고요, 이렇게 UET 팀, 그 전공 영어 팀 말고 다른 외부에 있는 뭐 다른 카페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들어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 저희 팀 선생님들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카페를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강의를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정확한 정보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유 선생님이 제일 우려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영어만 너무 강조하는 거. 여러분 지금 시험이 금년에도 연결어 교수법의 11문제, 문학이 4개, 일반 영어란 말이 좀 이상하죠. 특수 영어가 있고 일반 영어가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캐터고리 범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영어 실력 이렇게 체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거 우리가 통칭해서 그냥 일반 영어라고 하는데 이게 3문제. 그 다음에 제가 맡고 있는 영어학이 지금 작년이래. 올해 11월 시험에 나온 문제 문항 그 구성이 이렇게 돼요.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일반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다 이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 선생님들은 이거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것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반 영어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유 선생님 얘기는 이거예요. 블랭크 몇 개 가지고 그거 놓쳐서 블랭크 2개가 두 문제 있다든가 블랭크 2개라든가 그거 놓치면 그건 여러분 2점, 2점, 4점이고 그거 놓치는 것보다 여러분 교수법이나 영어학에서 여러분 서술형 2개 빠지면은 마이너스 8점이에요. 여기서 또 서술형 만약에 또 2개 틀리면은 마이너스 8점, 그것만 합쳐도 마이너스 16점이에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용학을 공부를 잘 해야 되는데 일반 영어만 강조해서 내내 공부를 하게 되면 유 선생님 말 필패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또 하나.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에 다른 선생님들은 교수법만 하시는 분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 당연히 그럴 것이고 영어학만 하고 계신 분은 또 이게 제일 중요할 것이다. 당연히 그럴 것이고 그럼 또 처음 보는데 그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동물이든 사람이든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을 이렇게 엄마하고 아빠가 보잖아요. 똑같이 접해서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맞나 보다 신뢰하고 1년 이전 잘못된 공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되고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상담을 하면서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올해는 유 선생님이 일단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시고 절대로 그렇게 현혹돼서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당연히 밸런스 균형 있게 공부하셔야 돼요. 모든 섹션이.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아주 한 10년 뭐 그 이전 이럴 때는 커트라인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학생들이 성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학이 내용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제일 어려워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는 지금은 6문제 영어학이 20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영어학 20점 이거 포기하면은 그냥 그거는 올해는 나는 합격하고 상관없이 공부하겠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어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20점도 아니고 14점 뭐 그 밑에인 점수인 경우도 있었고 뭐 또 그렇다 보니까 커트도 높지 않으니까 영어학 자체로 공부를 안 하고 포기하고 나머지를 커버하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요즘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용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상활 과정에 내용학적인 특히 영어학 그 다음에 연결원 같은 것들 이거 여러분 공부 균형 있게 다 잘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공부 방법들은 저는 이제 수업을 통해서 얘기를 할 거고 이제 이런 거에 관해서 여러분 전반적인 쭉 얘기는 유이태 선생님이 쭉 올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은
첫 번째 포인트는 머릿속에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자. 그럼 그게 잘못된 정보인지 아닌지 뭐 만약 체크를 하고 싶으면은 뭐 저희 팀 게시판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묻고 선생님이나 또 선생님들 통해서 이렇게 조교들이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또 달아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일단 그 정도만 하고요. 나머지 자세한 얘기는 우리 유 선생님하고 한번 쭉 얘기를 유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55페이지 이제 보겠습니다. 금년엔 영어학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6문제가 나왔는데 영어학은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냥 우리말로 쓸게요. 통사론, 문법, 그 다음에 의문론, 형태, 의미, 화용론.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큰 덩어리로 6개로 또 나뉘어요. 통상 요즘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어학이 6문항 20점 이렇게 돼요. 기평 2개, 서술형 4문제. 요 근래 패턴으로는. 그렇죠? 예.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되냐? 통사론이 2문제, 작년이래. 올해 그 문제가 통사론 2문제, 문법. 근데 이 문법이 의미론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문제예요. 이따 요 문제 해당 문제 해설할 때 제가 얘기를 할게.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연계가 되고 의문론이 3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의문론은 반은 여기 문법에 걸치고 의미론이 여기 반이 문법에 걸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형태예요.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작년에는 통사론이 3개지만 그것도 사실은 문법 책에서 하나를 냈기 때문에 통사돌 문법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작년도. 그리고 역시 의문론 3개. 어디가 출제 비중이 높아요? 여기요. 이 3가지. 그래서 수업 중에 1년 전체 과정 커리큘럼 설명 중에 이 3가지 설명하는데 시간 할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얘는 안 해도 돼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여기서 걸쳐서 문제가 한 문항씩 나오거든요. 들어가면 여러분 이게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 4점짜리 나오거나 그럼 마이너스 4점, 이거 오답률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모의고사 때 그런 거를 균형을 맞춰서 다 연습을 시켜드려요. 근데 실제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요 파트에서 내게 되면 여러분 오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아주 어렵게 내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공부를 하더라도 다 똑같이 이게 크게 6가지니까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런 식으로 힘을 쏟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힘은 이 3가지 섹션에다가 힘을 실어줘야 돼요. 내 말 때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출제는 영어학은 요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업의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져 있고요. 그 뒷페이지에 그 밑에 박스에 출제 연도 이렇게 쭉 보면 2014년부터 나왔던 문제들을 이렇게 쭉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가로가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원래 총점 그 배점에 여기저기 섞이는 걸 같이 앞쪽에는 이렇게 섞여서 같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포함됐더라고 보시면 되겠고 2017년 같은 경우가 여러분 첫 페이지 맨 마지막에 27점 아니면 23점이다. 이거는 영어 교육론이랑 영어학이랑 같이 혼용돼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영어학적으로 보면은 27점, 그걸 연교로 빼면 23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뭐 그렇게 의아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알겠죠? 예, 분석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예. 그다음 그래서 56페이지 보면 요 근래 세팅된 게 맨 마지막에는 2023학년도, 그죠? 그게 올해 시험이에요. 예, 맨 마지막 게. 그 이전에 2022, 2021, 요 3년 연속에 계속 요런 식으로 6문항 20점으로 세팅이 거의 똑같이 지금 가고 있는 패턴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앞 페이지로 다시 와서요.
55페이지 첫 번째 단락 잠깐만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쪽 오른쪽 끝에 영어학 기본 개념 및 이렇게 돼 있죠. 거기부터 잠깐 보면 영어학 기본 개념 및 용어의 정확한 이해와 숙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아무리 OT지만 정확한 이해라고 돼 있죠. 이해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어요?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밑줄을 그어두시고요. 주어진 자료 분석 줄이시고 적용 동그라미 문제의 지시 내용 언더라인 및 출제자의 의도 언더라인 따라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말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시험 문제 볼 때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난다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여러분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제 일사 과정을 통해서 내용학을 여러분이 쭉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럼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이건 영어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이해를 하고 필요한 거를 외우셔야 돼요. 물론 이해를 먼저 하면 영어학도 외우는 게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이제 저랑 수업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뭐 그런 게 있나?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아요. 수업을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그렇구나. 그리고 영어학은 이해를 안 하고 외우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영어학을 점수를 절대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 해설할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이따 얘기 드릴 거고 거기 이제 분석력도 필요하고요. 그걸 이제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암기보다는 이해를 해야 분석하고 적용하는 그러니까 머리를 자꾸 생각하는 힘을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수업 중에 그런 부분에 제가 그러니까 방점을 둬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영어를 잘 할 수 있는지 제가 쭉 이끌고 나갈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영어학 자체만 해도 이 안에서도 비중을 달리 해야 되고 공부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 해야 돼요. 왜냐? 내용이 너무너무 방대해요.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리고 처음 해보신 분들은 아직 잘 모르지만 나중에 가다 보면 영어가 이게 쌓이다 보면 초반에는 외울만 해요. 근데 나중에 가면 외운 것조차도 당연히 다 까먹게 돼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의 양은 한계가 있어요. 그 용량은. 근데 그걸 계속 새로운 걸 집어넣고 넣고 하다 보면 앞에 들어갔던 게 밀려 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해야 여러분이 그거를 홀딩을 해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걸 잡아두고 여러분의 실력으로 만드느냐. 이제 그게 문제겠죠. 그러니까 내용이 일단 굉장히 방대해서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대체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영어학을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용도 어렵지만 양도 많고 그리고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하는데 이것도 다 커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해드릴 테니까 오히려 체계적으로 잘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이 과목을 확실히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아주 계산이 서는 과목으로 만들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그랬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시간 투자한 만큼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내가 이거 20점 만점에 20점은 받겠다 19점 18점은 최소한 받을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과목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 중에 제가 가이드하는 걸 여러분이 철저히 잘 따라 주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과목은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내 공부 방법까지 다 정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이것만큼은 몇 가지는 제가 그렇게 무슨 꽉 막히고 답답하고 뭐 이렇게 저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은 같이 보이십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몇 가지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수업 중에 제가 강하게 여러분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이끌고 나갈 테니까 그 이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겠고 자 어쨌든 무작정 암기해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한테 이제 영어학 수업을 학교 다닐 때 거의 지금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지 않지만 별로 잘 안 들어봤다 한번 손 표시해 보세요. 별로 괜찮아요. 그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순수한 상태가 나아요. 어설프게 알면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어설프게 알고 어설픈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면 그 방법 고치는데도 또 힘들어요. 차라리 모르면 가이드한 대로 그대로 따라와주면 영어학 자체를 굉장히 여러분이 좀 더 낮은 시간이 지나면 많은 학생들이 쉽고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 인강생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영어학을 못 들어서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 안 해봐서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 그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차라리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보겠습니다. 어디로 보시냐면 좀 넘겨보시면은요, 거기 영어학 고득점 학습 전략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57페이지. 통사론은요, 중간에 보면 거기 한 세 번째 줄부터 expert theory, 뭐 setter theory, binding theory, control theory 진한 글씨로 그렇게 쭉 보이죠? 약간 돼 있죠? 예, 이런 것들. 통사론은요, 의문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앞에 잠깐 봐주시면 theory, 우리는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이론은 정답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론은 정답이 없어요. 나중에 수업 중에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하나의 이론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는 건 그 이론을 적용했을 때 어떤 한 가지 이론이 적용돼서 많은 문장들이 있어요. 그걸 다 설명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어떤 이론은 50%, 어떤 이론은 60%, 어떤 이론은 80%를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더 나은 better theory는 있겠죠. 내 말도 이해하셨어요? 우린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수업 중에 내내 이렇게 강조하던 게 올해 기출문제 하나가 반영돼서 나왔어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이론이라는 것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학자가 피고 있는 논리가 무엇이냐, 논지가 무엇이냐, 그거를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갈 방안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면 요즘 통사로는 거기 있는 이론들이 대부분 참스키라는 언어학자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임용시험에 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참스키 이론도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쭉 가면서 계속 변하면서 발전합니다. 임용에 나오는 거는 과거 6년, 6년 그 정도 이전에는 1988년 이전 이론만 냈어요. 그런데 어떤 기점을 이용해서 부터는 1988년 이후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도 참스키 이론이 계속 발전해 오는데 그거를 임용해서 낼 수준은 요 정도까지다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조금 더 걸쳐서 내고 있어요. 그거에 관련된 책이 여러분이 보시는 학부에서 볼 수 있는 책은 통사론 책 중에 앤드류 카니 책이에요.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는 1988년 이전 이론까지고 앤드류 카니 책은 88년 이후의 이론을 담고 있고, 이런 거는 여러분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수업에 제가 제 교재에다가 다 담아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통사론이 그렇게 이론은 중심이 되어 있지만 얘는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어들이 처음에 생소하고 어려울 뿐이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느냐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거고요. 뭐 가볍게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셔도 돼요. 그리고 뭐 이건 이제 이 내용을 담아서 제가 수업 중에 설명할 테니까.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의문론이죠. 역시 의문론도 여러분 그냥 암기가 아닙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날 첫 시간부터 의문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수업이 1월 달에. 여러분 발음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조음하는지 사실 그거부터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제가. 그래야 외울 게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의문론도 알고 있는 내용이 흔들리지 않고 문제가 바뀌어도 여러분이 잘 그걸 접근해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의문론 뭐
문제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 분석해놨어요. 그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첫째 분절음의 분류, 둘째 음절의 구조와 음절화, 그 다음에 음소 배열 제약 자주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알겠죠? 예, 요거는 이제 수업에 반영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 OT 때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예, 그냥 궁금하시면 가볍게 읽어보시라는 거. 3번 57페이지 거기 형태로운 의미 화용론. 자, 첫 번째 줄에 최근 형태로는 의문론과 연계되어 출제되는 경향을 보인다. 거기 조금 여러분 것도 진한 글씨로 되어 있습니까? 제 거는 좀 잘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 부분 올해는 좀 특별히 거기다 강조를 해놨는데 이게 몇 년 전에 이렇게 해놓고 계속 최근에 이렇게 나온다. 근데 올해 문제도 제가 예견한 대로 형태론하고 의문론하고 연결돼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올해 나온 형태론 의문론 연결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근데 모고 때도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의문론을 형태론하고 연결시켜서 내게 되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다 수업 중에 충분히 연습시켜 드릴 것이고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대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오른쪽 끝에 의미로는 조금 진한 글씨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보이죠? 네, 거기 보시면 의미로는 중의성 문제에 유의하고 요번에 문법하고 의미론 같이 들어간 게 역시 중의성도 또 그런 부분도 생겨요. 역시 통사론 학교 문법과 연계해서 준비해야 된다. 문법 하나가 의미론하고 연계돼서 나왔죠. 예, 이 분석이 몇 년 전부터 요즘 트렌드를 반영해서 써놓은 거예요. 근데 딱 이렇게 분석해 놓은 대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저는 그냥 문제를 그냥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기출문제 나온 걸 다 분석을 통해서 올해는 모고 때 수업 중에 어떤 걸 강조를 할 것이며 모고 때 어떤 것을 중점을 둬서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있는 것들은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각 과목의 방향성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58페이지에 있는 거는 간단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1사월 본 수업 들어가면 그때 본격적으로 이걸 가지고 자세히 설명하고 얘기를 할 텐데 먼저 연간 강의 계획이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에 1, 2월 기본이론, 3, 4월 심화이론 이렇게 돼 있죠. 그 왼쪽에 묶으세요. 이게 한 덩어리예요. 1년만 따로 3, 4월만 따로 이게 아니라 1월부터 4월까지가 영어학 전체 그 내용이 다 들어야 이 안에 있어요. 1, 2월에 한번 좀 더 쉽게 하고 3, 4월에 다시 한번 그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이런 바인딩 티어리를 배운다. 그러면 그건 3월에 배우면 3월에 딱 한 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 말도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1, 2월, 3, 4월이 전체 하나의 과정이고 멘토 교재라고 제가 써놓은 이론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할 거예요. 멘토 교재의 구성은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문제를 당연히 토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학교 대학원에서 영어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시험을 위해서 임용 시험을 위한 클래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 수업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출제 원서들을 쭉 모아서 지금까지 출제된 원서들 있잖아요. 네, 그 출제 원전을 주로 해가지고 토대로 만들었고 영어학은요 배우는 시퀀스가 중요해요. 여러분은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과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어떤 학교 교수님들은 되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또 잘 가르치기도 하시고 어떤 학교 또 교수님들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있는 걸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래서 영어학을 싫어하게 되죠. 앞에서 누군가가 안 그래도 어려운 걸 설명을 잘 안 해주면. 근데 전혀 그런 편견과 선입견 이제 좀 힘드나? 편견과 선입견은 버려두세요. 영어학 접근만 잘하시면 재밌습니다.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꼬시고 그러지? 나중에 진짜로 수업 들었던 학생들이 처음에 영어학 너무너무 싫었는데 선생님 때문에 영어학 되게 재밌어졌고 자신 있어졌어요.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까 일단 저랑 한번 같이 해보시면 되는데 교재가 그래서 영어학은 시퀀스가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배우는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1, 2월에는 조금 더 쉬운 이론, 그리고 또 그걸 먼저 배워야 3, 4월에 가서 배우는 이론을 이해하기가 더 쉬운 이 순서로 시퀀스를 맞춰놨어요. 교재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어떤 원서도요, 영어학 원서도 임용을 위한 원서는 없어요. 뭐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잡아놨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수업에 몇 시간 열심히 공부할 생각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을 생각으로 오시면 되겠고, 제 과목은 예습 필요 없습니다. 예습하라고 안 합니다. 복습이 중요해요. 예습을 해야 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으니까 복습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5, 6월 기출 분석 이렇게 이제 1, 4월 잘 하고 5, 6월 기출 분석 가서 기출을 분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7, 8월 이론 정리가 바로 문제은행. 예. 배웠던 거를 문제로 풀어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초수인 여러분들은요, 1월부터 4월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5, 6월 기출 문제를 푼다? 잘 안 풀립니다. 아니 아까까지는 자기 따라오면 잘 된다면서 그게 무슨 얘기야. 그게 한 방에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버텨야 될 시간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어려운 문제를 갖다 4개월 딱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 4개월 만에 기출문제가 다 풀리면 영어학을 왜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그러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쌓아가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단지 5, 6월이 힘들 때 잘 버티셔야 7, 8월 문제은행 이때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좀 할만한데 이렇게 하면서 초수인 여러분도 처음 해보신 분도, 그리고 9월 가서 이제 모의고사를 푸시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체 시퀀스 그 과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초수인 여러분 말고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재수 2번째나 3번째 이렇게 이 공부를 해야 되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재수나 삼수를 해야 하는 친구들, 그리고 저희 팀 수업을 특히 작년에 들었던 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내용 얘기를 해드리면, 아까 교육학이 20점이고 전공이 80점이라고 했죠. 올해 시험 봤는데 가채점을 해봤는데 80점에 60점 미만이다.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너무 적나라한 얘기를 제가 하기 시작했나요? 아픈 데를 찌르는 건가? 자, 첫 번째 케이스. 작년에 저희 팀 수업을, 연간 수업을 1월부터 11월까지 다 들었는데 자기가 열심히 시험을 봤지만 60점 미만으로 받았다. 어떻게 수업을 들으신 게 좋으냐? 이걸 제일 많이 묻거든요. 이런 분들은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 커리큘럼을 다시 듣습니다. 똑같은 거를. 선생님 교재도 똑같은데? 예, 똑같이요. 보충 프린트 똑같은데? 예, 거의 안 바뀌어요. 그래도 똑같이요. 특히 영어학은. 제가 수업 중에 그래서 그 얘기했던 거예요. 나중에 필요하면은 7, 8월에 하는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는 3번까지 똑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삼수할 때. 그 책은 어려우니까. 티처스 그래머는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까지 보통 이렇게 들으면 뭐 그 다음 다시 이렇게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문법은. 그러니까 60점 미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나? 예, 이래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여기 영어학만 해도 내용이 방대하고 많은데 이거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걸 또 반복을 하면서 내 걸로 완전히 내재화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어떤 착각을 하느냐? 이 중에서 뭐 영어학은 단과로 수업을 다시 몇 개 커버하고, 이제 초수가 아닌 재수를 한 사람, 팀 수업을 들었던 사람은 뭐 일반 영어는 뭐 그냥 뭐 대충 스터디하고, 뭐 문학은 모르겠다 막 이렇게 하고, 또 다른 거 교수 부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잘못된 플랜을 짠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재수나 삼수하는 사람도 플랜을 잘 짜셔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 점수 지금 이 시점에서. 근데 통상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60점 미만을 받았다는 건 뭐냐? 저 내용학이 완전히 내게 내재화돼서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수업을 다시 반복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그 팀 선생님들이 그닥 그렇게 여러분한테 크게 마음에 안 들거나 공부에 도움이 안 됐다, 그러면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죠. 다른 팀 수업을.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다시 반복적으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65점이나 그 언저리에서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하신 분들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 분들은 이제 단가로만 수업을 이렇게 뭔가를 들어도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건 또 다르거든요. 60점 이상이라고 나는 팀 수업에 이거 안 하고 다시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한다. 곤란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은 뭘로 보면 되느냐? 내용학적으로 잘 커버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 그거를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기출을 내가 다 푸는데 아니요. 저 같은 경우 영어를 하면 제가 내는 모고 문제를 여러분이 거의 다 맞추면 90% 이상을 제가 낸 문제를 90% 이상을 맞출 수 있다면 90 내지 95%? 90% 이상 최소? 그렇다면 여러분이 뭐 어떻게 혼자 하시든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걸 기준으로 하냐? 무조건 하고 수업을 여러분 듣게 하려고 그게 아니라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빨리 내 걸로 이거를 다시 내재화시켜야지만이 여러분 실력을 더 빨리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어쨌든 전체 커리큘럼은 그렇고 자세한 내용은 본 수업에서 어떻게 공부하세요라고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1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1, 4월 강의 계획은 1, 2월하고 3, 4월 이렇게 시간이 쭉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첫날 제가 셀러버스를 여러분한테 드리면서 어떻게 수업이 이어갈 것인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포인트 얘기하고 기출 해설 얘기할게요. 영어학이 그렇게 해서 이 내용학을 이렇게 1, 4월 과정 멘토 교재 한 권으로 다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영어학 그 단과 수업 중에 여러분이 공부를 꼭 해두셔야 돼요. 수업을 듣든 안 듣든 꼭 공부하셔야 될 원서를 뒷페이지에서 제가 일단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넘겨보세요.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거. 1, 4월에 제가 강의할 때 첫 번째 메뉴에 주교재 The Teacher's Grammar of English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문법책에 뭐 하여튼 몇 년 전부터는 여기서 많이 나왔는데 요 근래 몇 년에는 TG에서 잘 안 내요. 어디에서 내느냐? 제가 옛날부터 참고하고 있는 책 어떤 책이냐면 그 부교재 두 번째 줄에 가운데 두 번째 줄 book 슬래시 다음에 A Student's Introduction to English Grammar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누가 쓴 거냐면 거기 저자 안 써 있는데 허더스톤이라는 사람이 쓴 게 있어요. 네. 여러분이 보는 건 되게 얇은 책, 저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책은 아주 얇은 책으로 된 파란색으로 된 책이 있고 요즘 거기서 많이 내요. 근데 허더스톤이 이 책 큰 버전이 있어요. 빅북. 그건 2000페이지가 넘어요. 그건 여러분이 보시기 힘들어요. 그건 두께가 이만해요. 거짓말 안 하고 두께가 이만. 언제 한번 학원에 가져와 볼까요? 그거 딱 이렇게 놓고 수건 하나 이렇게 하면 자기 딱 좋은 책이에요. 아주 굉장히 이렇게 두껍거든요. 근데 요즘 거기서 많이 내요. 올해도 여기서 낸 거예요. 문제. 이따가 기출할 때 얘기할게요. 근데 거기 보면 옛날부터 제가 어떻게 했어요? 주교재 외에 부교재라는 건 보충 교재, 즉 보충 프린트로 제가 다 만들어서 드려요. 이미 이러한 책들, 잘 출제되던 책과 나올 만한 책들에서 선별해서 자료를 드리니까 여러분이 그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TG 수업을 들으시면 이렇게 돼요. TG 책 한 권하고 보충 프린트 드리는 게 그만한 한 권이 돼요. 제가 드리는 프린트의 양이.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거면 문법에 관한 거 굳이 더 찾아서 공부하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자,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고, 만약에 수업 안 들으시면 어쨌든 이 책 봐야 된다는 거예요. 원서.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 5, 6월에 가면은 뭘 해요? 강의 교재가 Applied English Phonology를 합니다. 예전에는 단과 수업으로 뭘 했었냐면은 Syntax and Argumentation, 바사트 같은 통사론 기본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그건 이제 1, 4월 여러분 이렇게 연간 강의를 들으시면 거기 보셨겠지만 그냥 무료로 여러분한테 예전에 2019년에 제가 강의했던 조금 더 풋풋했던 저의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그것도 들어야 돼요. 안 듣는 거 아니에요. 무료니까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듣고 그거 아니에요. 왜? 올해 기출이 그 책에서 나왔어 또.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뭔가를 하라고 할 때는. 그래서 그거를 따라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5, 6월에 현장에서 제가 강의하는 거는 의문론 강의 이걸 통해서 할 거고, 7, 8월에 너무 중요한 책이죠. Transformational Grammar. 예. 이 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없는 앤드류 카니 책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네, 1, 4월 수업 멘토 교재나 여기 이 통사론 수업들이나 이런 거에 보충 자료에 제가 필요한 부분을 집어넣어놨어요.
제 말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업의 영어학은 보충 자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그래서 간혹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은. 사람들이 오해하시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제 뭔가 그날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아니 왜 영어학 같은 경우 이렇게 본 수업 말고 단과 수업이 많고 맨날 그걸 들으라고 이렇게 돼 있느냐? 이거 수업을 자꾸 듣게끔 유도하려고 그러느냐? 그거 아니고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1, 4월 그 수업 시간만 가지고 영어학 이 내용을 기출에 나온 거 커버 못 해요. 물리적으로. 그거 다 커버하려면 1, 4월 종합반 시간을 다른 선생님도 수업 아무것도 안 하고 저 혼자만 해야 돼요. 저 혼자만 해야 된다니까? 그 세상에 그렇게는 공부 못하죠. 그러면 아니 할 수는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20점만 받겠다라는 거야? 나머지 60점은 어쩌려고? 내 말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 듣기 이전 훨씬 10몇 년 전부터 영어학은 본 수업 외에 일단 기본적인 몇 가지 원서 수업은 거의 필수예요. 어쩔 수 없이 내용학을 거기서 더 커버할 수밖에 없는, 이건 제 탓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를 그렇게 평가원에서 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커버하는 데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단과 수업이 이렇게 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알겠죠? 근데 필요한 책이 봐야 되는 게 사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참고하는 몇십 권의 그건 여기 가이드북에 없는데 나중에 본 수업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원서들 여러분이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도 어디서 나오는 출제 원전들 쭉 보여드릴 테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 책을 다 따로따로 막 몇십 권씩 저처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필요한 건 다 제가 보충 프린트로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어학은 본 수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단과로 재강하는 이 기본 책 3개 수업은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다. 알겠죠? 예. 만약 나는 이거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다 그런 거 어쨌든 간에 봐야 된다. 수업을 듣든 안 듣든. 알겠습니까? 예, 이건 아주 출제가 이 책들에서 출제가 자주 되는 원서들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예.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개괄적인 얘기는 끝내도록 하고요. 기출 문제를 잠깐 해설을 하겠습니다. (60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출문제 해설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박 선생님도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기출문제에 대한 핵심 포인트 있죠? 예, 그런 부분 정도만 간단히 얘기를 할 거고, 기출 수업 하듯이 여기에 관련된 많은 내용,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이거 6문제만 갖고 약 90분에서 100분 해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90분에서 100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많이 힘드시겠죠? 그렇게 안 할 거라고요. 알겠죠? 예, 지금 표정 빨리 보내줘 집에 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인강생들은 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각각의 포인트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해마다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중에 했던 내용들 똑같이 나온 거 보면 뭐 이렇게 게시판에 뭐가 적중했다 뭐 했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세요. 맞는데 문제가 많이 이렇게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 똑같이 나오는 거, 작년 같은 경우는 최종반에서 했던 게 2개가 똑같이 아예 최종 마지막 시험 보기 일주일 전인가 정리하는 데서 2개 뭐거나 다른 거예요. 매년. 근데 그거는 무슨 작년만 특별하고 올해만 또 특별하고 이게 아니라 늘 그래 왔던 거예요. 재수없어 이러지 마세요. 늘 그래 왔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수업 중에 배운 내용도 분명히 다 나와요. 근데 이거 내가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봤네 이러고 답 잘못 쓰면 안 되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픽스 EM 문제 같은 경우도 그 옆 페이지 61페이지 보면 이거는 아예 그냥 그대로 7, 8월 나중에 올해 책 가지고 있으신 분 혹은 뭐 나중에 보시더라도 문제은행 그 금전에 했던 7, 8월 문제은행 책에 그 175페이지에 있는 그 문제가 했던 게 나온 거예요. 그 문제는 언제 냈느냐? 7, 8월 교재는 올해 들어와 있지만 모고 문제로는 작년 문제로 풀었던 문제예요. 내 말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네, 이미 그거에서 풀었고
distinctive feature. 그러면 수업 들으셨던 분은 알겠지만 최종반에서 마지막에 뭐 했어요? 요번 모고의 distinctive feature만 한 3문장가 냈었고 feature 잘 알아야 된다 강조하고 마지막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이거에 관해서 싹 다 정리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러 왔던 친구들은 시험 문제 피자마자 누가 글을 썼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편안했다고. 보자마자 왜? 본 게 그대로 나오니까. 근데 본 게 그대로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영어학을 뭐가 됐든 이제 여러분이 실력을 쌓으면 내가 다 풀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푸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일단 첫 번째 줄에 distinctive features of speech sounds play a critical role in many morphological processes in English. 변별 자질이에요. 변별 자질이 뭐하고요? 형태론적 과정하고 연결돼서 뭔가 작용을 하는 거를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쪽 오른쪽 끝에 verb formation with the suffix en 이렇게 표현 보이시죠? 예, 그게 뭐예요? suffix en이 있는데 얘가 뭘 만드느냐? 1번 밑에 보시면 1번 데이터 밑에 첫 번째 쪽 오른쪽 끝에 adjective stems in 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거기 밑줄 그어주시고 1번 데이터 밑에 단락 첫 번째 줄 오른쪽 끝에 adjective stems in one 봤죠? 1번에 있는 데이터도 sudden, dampen, whiten 거기 뭐 soften 여기 단어들 다 있잖아요. en이 붙은 거 그게 다 이거예요. 뭐에 붙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설명 다 읽어보니까 형용사 플러스 en을 붙여서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verb formation 동사가 된다 결과적으로 이 말 뜻이잖아요. 읽고 나면 그죠? 예. 근데 1번 데이터에 있는 건 en이 붙는 게 가능한데 2번 데이터에 있는 것은 안 돼요. 1번 데이터에 있는 것은 자 1번 데이터에 있는 거 보니까 en이 붙는 거에 앞에 자음들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silent, dampen,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에 whiten 밑에 중간에 sicken 됐습니까? 그 다음에도 붙을 수가 있고 en이 그 다음 중요해요. 여러분 세 번째 컬럼의 첫 번째 단어 발음 어떻게 하세요? 이거 여러분한테 읽으라고 하면 옛날에 모고 때도 이거 냈거든요. soften이라고요. 트 아니에요. 트 사운드 안 돼요. soften이요. soften. 그러니까 그 soften 앞에 있는 en 앞에 있는 건 프 사운드 뒤에 en이 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마찬가지요. fasten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fasten이요. fasten. 그럼 스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인강생들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제가 이런 거 발음하고 수업 중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수업 듣다가 여기 현장에서도 이제 앞으로 그래요. 막 사전 찾아봐요. 휴대전화로. 내 발음 그게 맞나? 왜? 내가 아는 게 그게 아니었는데 나 저거 소프트이라고 했는데 잘못 알고 있다니까. 그 나중에 제가 수업 중에 이제 강조해요. 내가 수업 중에 얘기할 때 인터넷 찾아보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요. 왜? 내 말에 집중하라고요. 내 말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표정 안 믿기세요? 지금도 집에서는 이제 누군가는 플레이를 멈추고 아닐 거야, 소프트일 거야 막 이러고 틀어보려나? 아니에요, 소프트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업 중에 나중에 강조해줘요. 왜? 여러분이 뭘 모르고 뭘 놓치고 있느냐 그거를 문제 내거든요. 이해하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 뒤에는 en이 붙는데요. 근데 1번 데이터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까 읽었던 거 두 번째 줄에 is that they are all monosyllabic 동그라미. 얘네들은 전부 다 monosyllabic이라는 건 단음절이에요. 이게 규칙이에요. 이제 더 깊은 문제에서는 이거 추가로 하면은 어떻게 나온다고 제가 수업 중에 설명했냐면 polyssyllabic도 안 돼요. monossyllabic이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단어에 다중음절로 되는 것도 en이 또 못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칙 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지금 아예 써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미 줬어요. monosyllabic하고 형용사인데 단음절에 monosyllabic에 en이 붙는데 여기서 하나 음운 규칙은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앞에 자음이 드, 프, 트, 크, 프, 스 등등 이런 것들만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의 집단은 거기 변별 자질로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자질이 뭐냐? 이게 어디에 속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모르신 분들은 나중에 배우십니다. obstruent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obstruent에 속한다. 근데 자질로 써야 될 때는 뭘로 써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은 모고 때 이거 시험 문제 내면 여기다 뭐라고 써요? 자질로 플러스 obstruent 이렇게 쓴다고요. 그게 아니라 맨 밑에 3번에 어떻게 돼 있어요? obstruent가 있어요. 왼쪽 컬럼 맨 앞쪽에 자질 표시되어 있는데 obstruent는 여기서는 특이하게 3번에 가로로 보시면 vowel, glide, liquid, nature 그 다음 뭐예요? 거기다가 fricative나 stop 같은 거를 여러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걸 한 덩어리로 obstruent를 묶어놨죠? 괜히 또 여러분 헷갈리게 만들려고 거기다 쓴 건데 거기가 자질이 아니라 왼쪽에 세로줄이 자질이에요. 브래킷 안에 든 게. sonorant라고 돼 있죠? 맨 네 번째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제 obstruent라는 것은 sonorant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가 자질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sonorant라고 쓰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기평에 그래서 얘가 나올 거는 마이너스 sonorant 뒤에는 en이 붙는다. 다른 말로 그게 obstruent 자음 다음에 en이 붙는다. 이거예요. 지금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 올해 아예 처음 시험도 안 봐보고 뭐하고 이제 와서 처음 보고 대학교 4년을 굉장히 이렇게 행복한 상태로만 보내고 영어학도 잘 공부 안 해보고 이제 와고 이거 무슨 말인지 어떻게 obstruent? 저게 뭐야? 괜찮다. 이게 뭔지 다 알게 해드린다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런 분들이 지금 이거를 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OT에서 기출 해설하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거 오늘 3시간 설명해도 모자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잘 모르시면 저런 게 포인트구나. 저런 걸 수업을 통해서 내가 이제 배워서 알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수나 그 이상의 학생들 저랑 또 수업하셨던 분은 자기가 시험 볼 때 어떤 포인트를 놓친 게 있나 그거 정도 잠깐 점검해 두시고 본 수업 기출 수업에 가서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일단 이거라고요. 그래서 밑에 거기 2번 데이터는 안 되는 거는 전부 다 뭐가 나와 있어요? 수업 중에 우리 맨날 내내 연습하던 거 거기 gray 모음 A가 있고 그 다음에 free 이건 모음이고 그 다음에 mean, tall은 끝에 자음이 얘는 자음으로 끝나서 느르 그 다음 마지막은 이렇게요. 이거 뒤에 뭐가 붙어요? en이 붙는 거? 얘는 단어 형성이 안 돼요. 영어 단어에 그래서 모노실라빅이지만 gray라는 단음절이지만 gray은, free은, mean은 이거 읽을 수 이런 단어들이 없어요. 그러면 규칙을 이거 관해서도 쓰라고 하면 en suffix는 뭐 다음에는 안 되느냐? 뭐 다음에 안 돼요? 이거 집단이 뭐예요? 두 개는 모음이죠. vowel. 얘네는요. 르, or, 무. 됐습니까? 이거 전부 다 뭐에 속해요? sonorant에 속하죠? 그러니까 플러스 sonorant인 경우는 자질적으로 플러스 sonorant 가진 거 다음에 e는 못 오고 마이너스 sonorant, 즉 다시 얘기하면 obstruent 다음에 e는 붙는다. 이거 쓰라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셨어요? 예. 나중에 본 수업을 통해서 이게 수업 중에 얼마만큼 강조가 많이 되고 그대로 계속 배웠던 건지 이런 거는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단 3번에 이제 수업 들었던 분들 중에 제가 주의하라고 했던 게 또 하나 나온 게 3번에 세 번째 줄에 자제 슬래빅 표시할 때 vowel은 슬래빅 음절의 핵이 슬래빅이라는 거 음절의 핵이에요. 핵자리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glide나 안 됩니다. 그 다음 맨 끝에 obstruent도 마이너스 음절의 핵자리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liquid하고 naso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했죠. 제가 이거 주의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수업 들었던 분들 멘토 교재에서는 각각의 전부 다 거기가 슬래빅이 liquid하고 naso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만 표시되어 있어요. 그건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구분하는 건 포님의 입장에서만 그렇고 플러스 마이너스 다 표시해 주는 건 엘로폰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주어진 대로 보고 푸시면 됩니다라고 했던 말도 기억나실까요? 이해하셨어요? 처음 들어서 모르신 분들 이거 수업 중에 다 배우시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황하지 말라고 했던 거 제가 누구는 이것도 파이널 최종 정리반에서도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이 학자는 거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슬래빅으로 여기다 표시해 준다라는 거. 오케이? 예, 그래서 그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또 자세히 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문제 잠깐 볼까요? A형 6번에 있는 문제는 sonority, 공명도에 관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공명도라는 것이 공명도를 통해서도 여러분 제가 수업 중에 강조했던 거 phonotactics, 음소 배열이라는 거, 이 자음과 자음이 onset에서 조합이 가능한가 아닌가, 또 하나 발음할 수 있는 영어 단어로 발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볼 때는 공명도 정도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지문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거기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오른쪽 끝에 following nonsense words 줄고 있어요. nonsense words. 1번에 있는 것들은 nonsense예요. 뜻이 없다라는 것, 즉 영어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던 것들은 sounds to them and give each word a numerical rating from 1 to 5. 숫자 넘버링을 주는데 1부터 5까지의 숫자를 배정을 합니다. 즉 영어로서 뜻이 없는 단어들이지만 발음을 해보고 1부터 5의 숫자를 제시를 해주는데 세 번째 줄 오른쪽 끝쪽에 숫자 1은 meant that the word is definitely not English-like. 숫자가 낮으면 영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같지 않다. 발음을 하는 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영어 단어에 유사하지 않다. 숫자 5를 찾으면 meant that it can definitely be an English word. 됐습니까? 즉 5에 가까울수록 영어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bad 이렇게 했죠. 여러분 bad는요 밑에 tim브나 rag나 밑에 다 영어 단어로 없는 단어예요. 사전 찾아보면. 근데 bad는 아예 없진 않고 그냥 뭐라 그러죠 이거는? 속어. 굉장히 나쁜 속어로 그냥 무슨 놈, 녀석 뭐 이런 걸로 뜻이 있긴 있어요. 근데 잘 안 써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출에 나왔는데 nonsense words인데 자기가 찾아봤더니 bard가 단어로 있는 거예요. 이 학자는 그거는 영어 단어로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론 배운다고요. 이론.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는 이거 맞다, 누구는 이거 같은 걸 가지고 틀리다 이렇게도 얘기를 심지어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있는 단어들은 1번 데이터에 있는 거 보면 이런 거예요. but 어쨌든 이런 단어가 일단 없다 치고 소리를 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옆에 숫자가 4.66 그러면 영어로 발음하는 그러니까 영어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쉬운 말로 하면 그 밑에 team 이것도 4.30이라면 영어 같다 그래도 그 밑에 rock 마찬가지 이런 건데 이런 단어가 없거든요. 그 밑에 거는 못 읽습니다. 영어로. 왜? 자 이게 모음 표시예요. B를 크게 한 게. 이게 앞에 onset이에요. 모음 앞에 move sequence로 여러분 영어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걸 phonotactics 이제 배워요. 음소 배열이라고 해요. 음소 배열상 영어는 이것 자체를 아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이팅이 뭐가 돼 있어요? 1.07이죠? 네. 어쨌든 이거는 그 위에 단어들은 부, 트, 르 다음에 모음이 있으면은 적어도 4 이상의 됐습니까? 영어 같은 그런 소리 낼 수 있다는 거죠. 1번 데이터 밑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It appears that 왜냐면 답지에 뭔가를 빼먹고 쓰면 이게 곤란해질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 나와요. It appears that 뭐인 듯하다. 수업 중에 얘기했습니다. 대체로 it appears 이렇게 얘기하면 it seems 이렇게 하면 뭐인 듯하다. 그리고 나서 뒷문장에 however 이렇게 나오면 뭐인 듯하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쓸 때 이 단어 많이 쓴다고 얘기했죠. 그걸 감지하고 들어가야죠. 벌써 it appears that 뭐인 것 같아요? The native speakers of English perceive words with a simple onset.
자, simple onset이 뭐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모음 앞에 onset, 즉 doom의 앞에 자음이 하나만 있는 걸 simple onset이라고 하는 거 알겠어요? 네. 잘 봐요. simple onset이 to be more English-like 이게 좀 더 영어에 유사한 것 같고 than those with complex onset보다 그래서 요거요. complex onset은 이거요. 자음이 두 개죠. 잘 봐야 된다고 했어요. complex onset은 보다 오히려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뭐인 것 같아요? 모음 앞에 자음이 하나만 오면 더 영어처럼 그렇게 발음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고 자음이 두 개 오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simply reject words that violate the phonotactics in English. 그리고 거기 무브가 있는 것 같은 것은 그냥 음소 배열이 또 어떻게 해요? 음소 배열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안 되나 보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기까지 보세요. 어떤 게 더 영어 같느냐? 레이팅, 공명도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가 높은 거는 but, or 이게 왔을 때 모음 앞에 simple onset이면 되는 것 같고 오히려 complex이면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아니라 however 자세히 보니 the presence of an onset cluster가 이제 complex onset을 여기서 표현 바꾼 거 알겠어요? onset cluster는 자음이 두 개 이상 있는 거 and legitimate phonotactics 근데 자음이 두 개 이상이면서 음소 배열도 합법적이라는 건 뭐예요? 영어에서 가능한 음소 배열인 경우 do not fully explain 충분히 설명이 안 돼요. how the speaker's intuition were 위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안 되는 것 같더라.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답지에 이거 써버리면 끝이죠. simple onset이 더 영어답고 컴플렉스 onset은 영어답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라는 걸 지금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그 밑에는 다른 nonsense words가 있는데 2번 여기에 nonsense word가 있지만 2번에 있는 것은 English-like 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전부 다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발음기호로 거기 다 써 있으니까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르 자, 모음 있고 모음 앞에 이런 자음의 시퀀스 onset cluster예요. 즉 컴플렉스 onset이라고요. 영어처럼 되는 것도 있고 요거 위에 얘기하는 거 이런 건 읽을 수 있어요. phonotactics상 슬레이 그 밑에 그 읽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조합이 지금 요게 레이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 거는 4.16, 3.76, 그 밑에는 1.98, 1.7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뉘네요. 보세요. 얘는 레이팅이 낮죠? 얘는 레이팅이 높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 이제 답제 쓰면 안 되는 거 알겠죠? Simple onset이 more English-like, complex 아니면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는 둘 다 complex인데 노란 거로 박스 친 위에 두 개는 English-like하고 얘는 영어 같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이해됐죠? 그 차이를 뭘로 할 것이냐? 어떻게 써야 되겠느냐?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요거 공명도 체크하라고 돼 있죠. sonority라고 첫 번째 단락에 있는 게 공명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푸세요라고 힌트를 이미 첫 번째 단락에 줬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공명도로 표시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바로 하면 되겠다. 아까 문은 sonority에 속한다고 했죠. 부는 absent에 속하죠. 그럼 표시하면 얘가 더 높고 숫자는 학자마다 이제 다르게 매길 테니까 이렇게 모음 쪽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음 핵이 제일 높고 그럼 내려왔다 이렇게 꺾이는 거 돼요? 안 돼요? 스가 들어간 걸 제외하고서는 이렇게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얘는 슈, 르 이렇게 되면 모음이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 모음이 있으니까 모음 쪽으로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얘가 sonorant, 이것도 sonorant. 그러니까 두 개 다 하면은 얘는 공명도 곡선이
모음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곡선. English like한 단어들의 onset의 공명도를 체크를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표현할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여기서부터 핵적으로 sonority, 공명도 곡선이 올라가야 된다고 했죠? 내 말 이해하셨어요? 그걸 답에다 쓰라는 거예요. 왜? 얘는 안 되거든. 이게 sonorant로 공명도가 더 높고 obstruent 공명도가 더 낮으니까 얘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공명도로 체크해 봤을 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할 거 이제 답지했을 때 봐요. 밑에 based on direction에 보면 First, identify the two nonsense words in B에 있는 two nonsense words가 that are likely to result in row rating. row rating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B, D입니다. 왜? 공명도 꺾임 이렇게 되는 거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공명도 곡선이 아니고 꺾이는 곡선으로 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B에 all V 이렇게 되니까 sonorant, obstruent니까 같은 거잖아요. B 찾고 뒤에는 크도 역시 sonorant, obstruent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거기 꺾이니까 레이팅이 낮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BD를 찾으면 되고 왼쪽은 높은 거니까 올라가는 곡선이니까 됐죠? 그건 뭐 어렵지 않고 그 다음 자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then state D one 대문자로 써놨어 굳이 one phonological generalization that can explain both 동그라미 both 뭘 설명하래요? Why Bud, Tim, and Rag are considered more English-like than 거기 읽을 수가 없어서 자 이거요. 잘 봐요. 왜 얘도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보다 이게 더 English-like하고 그 다음 읽어보면 그 다음에는 요거요. 요거 두 개가 이거 두 개 비해서 English-like 하느냐 즉 여기 있는 거 포함, 여기 있는 거 포함해서 답 쓰시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답지 바로 봐요. 답지 뭐라고 돼 있어? 첫 번째 줄에 그거 B, D 해놓은 거 다음에 second, the one phonological generalization is that 그 다음부터 in English 영어에서 the words with simple onset and complex onset 이거 두 개 다 써야죠. 좀 이따 왜 그런지 얘기할게요. 어쨌든 complex onset 대신에 onset cluster 이렇게 써도 좋고요. have sonority 어떤 sonority 공명도를 갖는다? increasing gradually towards the peak of the syllable or the nucleus 여기 보세요. 어떤 공명도 곡선을 갖는 거 여기 onset에서 모음이 피크인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increasing gradually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공명도를 갖는 것이 more English-like 더 영어 같더라. 이해하셨습니까?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뭐까지 같이 써요? 이거는 여기는 컴플렉스 onset이죠? 여기 심플 onset까지. 왜? 아니 굳이 뭐하러 디렉션에 먼저 디렉션에 이쪽 다 쓰라고 돼 있잖아요. 양쪽 거를. 그러니까 답안지 쓸 때 얘도 언급하고 심플 onset도 언급하고 컴플렉스 onset도 언급해서 여러분 써야 되겠죠. 그럼 어떤 사람은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써도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쓰라고 했던 이유가 왜 쓰라고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봐요. 컴플렉스끼리만 컴플렉스면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컴플렉스에서 sonority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도 이게 심플이어서 하나이지만 모음이 무조건 높고 자음이 뭐가 됐든 그거는 obstruent가 됐든 sonorant가 됐든 모음보단 더 낫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onset에서도 sonority, 공명도 곡선이 onset이 심플일 때도 올라가고 얘가 컴플렉스일 때도 올라가니까 두 개 다 합쳐서 그것이 이거에 비해서는 심플 onset에 말고 컴플렉스하고만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얘 자체도 올라가는 거고 이게 컴플렉스면 꺾이는 것도 안 되고 꺾이는 거 안 되고 컴플렉스일 때도 올라가고 심플일 때도 올라가는 것이 English like하다. 이걸 이 사람을 쓰라고 하고 싶은 거였죠. 디렉션에 굳이 디렉션에 만약에
1번 데이터를 굳이 계속 그렇게까지 강조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면 심플까지는 답지 안 써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전 이거 두 개 다 써야 되는, 이걸 다 아우러서 쓰라고 했으니까. 제 말 때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기출 가서 이런 부분을 더 자세히 분석을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포인트만 오늘 좀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 A형 7번. A형 7번은요. 자, 이게 잠시만요. 이것도 수용도를 그릴 때 가지가, 브랜치가 크로싱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수업 중에 당연히 뭐 멘토 수업 중에도 얘기를 하고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에서 이거 엑서사이즈에서 강조했고 그 모고 문제로 낸 거는 이거에 관해서는 2020년 그러니까 재작년 문제은행에 거기 들어있어요. 이거는 그 전에 모고로 냈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이런 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했고 그닥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한 부분이 여러분이 어려웠을 수가 있는데 잠깐 보면 밑에 첫 번째 단락에 A 지문에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줄 가운데 in one, the PP in France가 may modify a verb 동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그 밑에 읽어보면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 1번 데이터 I want to summon a language in France. 그럼 이 in France가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사를 수식하면은 어떤 의미가 된다고 했어요? I want to summon a language in France. 그래서 나는 프랑스로 가서 거기서 세미나 랭귀지를 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세미나인데 그 랭귀지에 관해서 세미나를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중에 누누이 배웠던 거 PP가 뒤에 있는데 이런 경우 중의성이 생기는 건 앞에 있는 명사 즉 명사구나 아니면 동사를 수식하면서 생기는 중의성이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했던 것 중에 하나 됐죠? 예. 그런데 그 밑에 1번 밑에 in syntax branches are not allowed to cross in tree structures. 그래서 tree 그릴 때는 2번 수용도에 보는 것처럼 2번의 A에 the baby might be afraid in the park 이렇게 돼 있죠? of New York. 영어로 이렇게 문장도 이렇게 안 돼요. 왜? afraid 동그라미. 이게 형용사. 이걸 핵으로 보면 핵 다음에 바로 complement 뒤에 있는 of new people underline. 이 PP가 먼저 붙어야 되는데 in the park는 adjunct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업 중에 complement adjunct 관련해서 늘 강조해서 배웠던 거는 핵이 있으면 핵 다음에 complement adjunct 이렇게 돼야지 핵 adjunct complement 하면은 이런 조합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되면 수용도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것처럼 2번에 B afraid 다음에 in the park가 adjunct니까 adjunct는 어디에다 그려야 된다고 했죠? 수업 중에 A바 바와 바 사이에 그려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밖으로 거기서 수용도를 오히려 of new people은 complement니까 A0와 A바 사이에 됐습니까? 지금 원래 그 자리에 맞고 그래서 수용도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건너갈 수밖에 없어요. 크로스를 해서. 이제 이해하셨어요? 잘 모르신 분 수업 중에 나중에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4번 거 먼저 풀면 4번에 있는 거 잘못된 거를 디렉션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용도를 그릴 때 아까 위한 거 그 수용도는 브랜치 가지를 크로스하게 그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의 기준을 깨트리는 그것을 어기는 걸 찾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답이 4번의 A죠. 얘만 수용도로 그냥 간단히만 그릴게요. 오늘 이거 지금 다 그릴 시간이 없어서 자
수업 중에 내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 수용도를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S 이꼴 IP 이꼴 TP이다 수업 중에 내내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용도가 무엇이며 이 학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맞춰서 수용도를 그려서 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나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자기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문에 있는 거 딱 보고 S, MP, I, BP. I는 iNode에서 여기 보통 조동사 같은 게 오는 거예요. 이 수용도의 근간은 이 사람이 이 학자가 이 출제한 출제한 교수는 바사트에 있는 수용도, 바사트 책에 있는 Syntax and Argumentation에서 보통 그 수용도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좀 참고로 해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그려서 보기를 원했던 걸로 보입니다. 추정하기를. 물론 그 책에만 이 수용도가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는 원서 중에서는. 그러면 자, BP에다가 여러분 보셔야 될 게 낫의 위치가 학자마다 다르다라고 했어요. 근데 바사트는 낫을 스펙에 놓고 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로 이거 바사트에 있는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거기에 있는 거 지금 보라고 한 거고, B바 그 다음에 B, MP, B 여기가 break, his promise. 그러면 여기가 should예요. surely는 빅박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surely가 S adverb라고 돼 있죠? sentence adverb. sentence adverb는 빅박스 맨 밑에 노트 1번에 뭐라고 있어요? assume that surely is a sentence adverb adjoining to the S node. 수업 중에 아주 강조했던 거 여기 보세요. should not 다음에 surely가 있어요. 부사. 이 부사가 어디에다가 어태치하라고 돼 있어요? 이 sentence adverb는 S node. 자, 전부 다 앞에 보세요. S node니까 이렇게 가서 여기다 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크로스 했죠? 그래서 비문인 거예요. 여기서 그리려면 not 다음에 surely break 이렇게 있으면 이 위치에서 얘를 S에다가 어태치 시키려면 여기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수업 중에 했지만 선생님 그냥 여기 BP에다 붙이면 돼요. 그건 BP 동사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내 강조하는 거. S에 S노드에 어태치 시키세요. 그러면 수용도를 S로 그려야지 IP나 TP로 그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던 거.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너무나 쉬운 문제예요. 내내 했던 거. 나 break 가운데 여기 surely가 오면 이게 크로스해서 안 된다. 그거 답지처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번에 B박스에 3번에 있는 것 중에서 오늘 이거 수용도 굉장히 길게 그려야 돼서 그것까지 다 그리지 않고 간단히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3번이 중의성이 있는데 The man is talking to the woman with a tablet at the desk. 됐습니까? 네. 이게 이 사람이 수용도상으로는 그러한 중의성이 생기지 않는 것, 불가한 것을 one structurally unavailable reading, 구조적으로 안 되는 해석은 찾으라고 했죠. 자, 먼저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게 3번의 C예요. The woman owns a tablet. 여자가 타블렛 가지고 있고 그냥 그대로 the woman with a tablet 이렇게 돼 있죠. 3번에 원래 주어진 문장. 그러면 woman이 붙어있는 woman 옆에 있는 PP 애정트예요. with a tablet이. 그러니까 여자 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타블렛이 이렇게 보면 3번에 C 그 다음 the tablet is on the desk라고 했으면 앞에 with the tablet에서 뒤에 on the desk가 바로 앞에 있는 tablet에 붙는 애정트가 돼요. 수용도로 그려보면 이해하셨어요?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해석이에요. 됐죠? 그 다음 3번의 A는 the man is on the desk는 뭐예요?
남자가 이렇게 문장을 끊어서 읽어보세요. 수영도 지금 그릴 생각하지 마시고 The man is talking to the woman with a tablet. 남자가 태블릿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그 3번에 A에 The woman owns a tablet. 태블릿을 가지고 있는 여자한테 남자가 얘기했는데 어디 앉아서요? On the desk. 맞죠? 해석이 가능하죠. 3번에 A도. B가 안 돼요. The woman is 거기가 on the desk고 the man owns a tablet 하면 이걸 수영도 그리면 이게 브랜치를 크로스하게 돼요. 자리를 바뀌면서 이게 수영도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궁금하실 텐데 이거 수영도 굉장히 길게 그려야 돼서 OT 때는 할 수 없고 나중에 본 수업 때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3번에 B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B형 2번에 있는 거 이게 바사트 책에서 나왔어요. 바사트 책에서는 원래 예전에 컴플리먼트 애정트인가? 그거 할 때 있는 그거에 대한 제가 수업 중에 되겠지만 지문이 한번 나오고 바사트 책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많은 내용을 담아서 나온 거는 이 문제가 일단은 거의 처음이라고 이제 보여요. 많은 내용. 그러니까 바사트 책을 아예 교수들이 출제 안 하는 게 아니라 참조해서 뭐 부분 낸 거는 있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바사트 5판으로 기준하면 190에서 192페이지에 이 본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수업 중에 강조했던 거 여기서 딱 하나 보는 건 그거예요. there가 품사가 뭐고 fast가 품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학교 문법에서 there는 뭘로 알고 있어요? 유도 부사란 얘기 들어봤죠? 혹은 우리가 영어 원서에서는 pro adverb, adverb를 대신하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뭐 이런 거. fast는 부사이다. 근데 여기서 답은 there가 뭘로 돼 있어요? 전치사. 그죠? 내가 수업 중에도 누누이 특포 강의할 때도 멘토 수업 강조할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이론일 뿐이다. 우린 이론을 배운다. 자기는 there는 죽어도 전치사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분포상, there가 분포상이라는 건 뭐예요? 문장에 나타나는 위치예요. 그걸로 보면은 얘는 전치사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외우는 걸로만 익숙해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뭐지? 하고 답을 쓸 때 말도 안 돼. there가 전치사라는 거야? 나 맞게 쓰는 거야 지금? 지문엔 전치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중간에 거기 그 줄간격이 없이 붙어버렸는데 His blank is green. 분포상 distribution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첫 번째 단락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품사를 나누는 의미적 기준이 있어요. 명사라는 것은 이런 걸 명사라고 합니다. 사람이나 뭐 사물을 지칭하고 뭐 이런 설명이 나와. 알겠어요? 그런데 그걸로만 모든 단어, 영어에는 모든 단어, 명사를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왜? 의미적 기준에만 모든 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통사적인 기준도 필요한데 통사적 기준이라는 것은 문장 안에 나타나는 위치입니다. 1번 같은 경우 his 다음에 나타나는 건 명사가 나와야 돼요. 왜? his 소유격의 수식, 즉 determiner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나와야 돼요. 동사 앞이고요. is 동사 앞이고. 맞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2번에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서 there하고 fast는 뭐냐? 2번에 They repaired the car right there. right 동그라미. right은요. 전부 다 하나지만 전형적으로 PP 앞에 붙는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PP의 스펙이에요. right in the corner.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보세요. right in the corner. 그러면 전치사가 앞에 있는 노예는 보통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right there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은 there는 전치사처럼 쓴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예. 근데 fast는 안 돼요. right fast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부사다. 왜? right은 부사 앞에 쓰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 스펙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 C번에 right in that building 거기 이렇게 돼 있죠? 예, 전치사 앞에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right there 이건 전치사다라고 그냥 거기서 이미 다 결판 난 거예요.
그 밑에는 very fast, fast는 very 수식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there, 전치사는요. there를 전치사로 본다라면 일종의 전치사로 본다면 very의 수식은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뭐 very in the room 이런 표현 없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 해보면 돼요. 그 밑에 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은 there는 분포상으로 보니까 전치사고 fast는 분포상으로 보니까 부사하고 똑같은 위치에 나온다. 끝. 엄청 쉬운 거. 됐습니까? 예, 이거 바사트 책에 있습니다. 그 다음 힘드시죠?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두 문제만 간단히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B형 4번은요. 역시 이것도 아예 이거는 문제가 적중이 된 게 어떤 거냐면 1, 4월 멘토 교재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 거 438페이지 보면 데이터도 똑같아요. 이 내용이. 나중에 집에 가 보세요. 오케이? 네. 멘토 교재 책 가지고 계신 분은 똑같은 게 나왔던 것 중에 또 하나 이건데 1번에 AL adjectives, AL nouns에서 annual 거기는 AL 붙고 dismissal 이렇게 전부 다 AL이 붙을 수 있는 거. 그죠? 근데 1번 데이터 밑에 the non-forming suffix AL 예. 그래서 명사를 형성하는 그 suffix AL이 자 이게 어디에다 붙어요? 두 번째 줄 1번 데이터 밑에 단락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으로 가다 보면 the non-forming suffix AL must attach to a verb 줄그세요. 동사에 붙습니다. As shown in dismiss라는 동사의 AL, betray라는 동사의 AL, reverse 다음에 AL. 근데 not all verbs, however, can take the non-forming suffix AL. 됐습니까? 위에 있는 것들 보니까 동사 다음에 AL을 이렇게 붙일 수 있다. 그런데 모든 동사라고 전부 다 AL이 붙느냐? abandonal 읽을 수 없어. visital 안 되고 investigator, promisal 됐습니까? 대표적으로 수업 중에 배웠던 게 promise래요. 그러면 자, 이건 안 돼요. dismiss는 돼요. AL이 붙기 전에 강세 찍어 보겠습니다. dismiss, promise. 데이터를 다 보면 우리 수업 중에 내내 배웠던 거 AL은 어떤 거부터 동사에 붙는데 동사 중에서 끝에 강세가 오면 붙고 끝에 강세가 오지 않는 거 안 붙는다. 수업 중에 지문에 책에서 배운 그대로 똑같이 나왔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 금년에는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출제한 교수님이 2번 데이터 밑에 단락 두 번째 줄 ultimate, penultimate 다음에는 anti, penultimate 이렇게 돼 있죠. anti의 ti가 아니라 te예요. ante. 오타가 있어요. 오타. 그러기 쉽지 않은데 기출에 가끔가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잘못 알고 있는 그 ANTI가 아니라 T 제가 잘못 쓴 게 아니라 원본이 잘못됐어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이제 3번에 있는 것도 강세가 appendix, Chicago, veranda 하고 뒤쪽에 다 강세가 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3번 문제를 쉽게 하려고요. 3번 데이터 AL이 안 붙는 거에 있는 강세 주어진 것까지 이 문제는 같이 비교해서 보라는 식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B박스에 The above data show that both attested AL nouns라는 거 입증된 AL이라는 건 바로 여기서는 AL이 붙어서 단어로 형성이 가능한 것들을 뜻합니다. 문맥상. And underived nouns in 3 그리고 3번에 있는 것도 보니까 have the primary stress가 어디에 있어요? 위에 지문에 있는 그대로 써야 되겠죠. 그렇죠? 네. 지문에 있는 단어를 쓴다면 penultimate 이렇게 쓰면 되겠죠. 끝에서 두 번째. 네.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그래서 그 단어 뜻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모르시는 분은 그 penultimation이라는 게 끝에서 두 번째. 여기 보세요. dismissal 하면은요. 여기 모음 하나, 여기 모음이거든요. 그러면 끝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여기가 penultimate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예. 거기 강세가 주어진다. 그 다음에 그래서 grading 그리고 뭐라고요? trochai foot를 at the end 끝에가 근데 foot는 여러분 정의를 잘 아시면 돼요. 강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강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foot는 강, 약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강, 약, 강 어떤 음절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foot고 여기가 하나의 foot가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예. 혹은 뭐 강약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penultimate syllable인데 뭐를 만들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강이고 여기가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trochaic foot, iambic이 아니라 iambic은 약강이에요. iambic은. 근데 이거 많이 틀렸더라고요. iambic으로 쓰신 분이 되게 많아요. 이거. 그거는 잘못 본 거예요. 지금 여기 부분을. 그래서 끝부분이 dismissal의 끝부분을 보니까 강약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끝부분이 여기서 penultimate가 여기 강이 있고 약이 있으니까 여기가 trochaic foot라는 거 보여주는 거. 근데 의외로 실력 있는 친구도 이거를 iambic으로 많이 뒤집어 쓰고 나왔어요. 됐어요? 기본 개념에 충실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 쓰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 블랭크 메꾸고 그 다음에 direction에 보니까 then state the phonological generalization that determines which verb stem 어떤 동사의 스템에 the noun forming suffix a를 붙느냐 아까 얘기했던 거 단어 동사가 끝에 강세가 오는 거 그거를 ultimate stress가 있으면 AL이 붙을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거 쓰라는 거. 네,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제. B형 5번. 이게 문법하고 의미론이 같이 된 겁니다. 이게 그냥 모르고 본 사람은 그냥 의미론이네 이럴 수 있는데 의미론이라고 해도 돼요. 의미론 아주 기초인데 출제 원전이 문법책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허드스톤이라는 사람이 쓴 책. 그래서 이거는 수업 중에 딱 이 부분을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단 유사한 거 코디네이션에 관해서 문법에서 여러분 combinatory나 segregatory라고 해서 분리가 가능하고 같이 합쳐야 되는 거 좀 유사한 걸 통해서 사고하는 훈련은 이미 된 거고 지문에 주어진 그대로 따라가면서 쓰면 돼요. 단 여러분이 이 문제는 답을 어떻게 써야 될까를 힘들어하고 시간에 쫓기고 이러다 보니까 답을 제대로 못 쓴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 그러니까 6개 문제 중에 금년에 제일 어렵고 아마 이게 오답이 제가 예상하기는 B형 마지막에다가 위치한 데다가 시간 다 써먹고 이거 답 쓸 때 시간에 쫓겨가지고 답은 아는데 답을 못 쓰고 답을 또 보면 어떻게 써야 되지? 한 사람도 많고 심지어 오답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4번에 A로 오답을 고른 사람도 되게 많이 제가 들었고 이게 제일 난이도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다 알고 나면 되게 허무한 문제. 첫 번째 간단히 보시면 이 사람은 coordination을 closer하고 phrasal로 나눌 수 있대요. 그게 1번 A 같은 경우 Jim speaks Spanish poorly 절이 있고 but 다음에 뒤에 다시 절이 나오는 거를 closer coordination. 그러면 1번의 B는 Jim speaks French or German poorly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구하고 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hrasal coordination이 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2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Alice introduced me to her mother and father. 이 phrasal coordination이 2번의 B처럼 Alice introduced me to her mother and she introduced me to her father. 이렇게 절 coordination로 절과 절이잖아요. 바꾸면 terse condition, 즉 진리치가 2번의 A는 즉 쉬운 말로 해서 2번의 A는 2번의 B하고 같이 보일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나 3번에 있는 것처럼 구로 된 코디네이션을 절 코디네이션으로 바꾸면 그 뜻이
항상 똑같지만은 않다 이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2번 밑에는 잠깐 읽으셔야 돼요. There are, however, some pairs of coordination sentences that do not share the same truth condition.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Consider the examples in 3 밑에 3번에 보면 for instance 그 다음 딱 줄 그으세요. 요거 이용해서 답에 잘 활용해서 쓰시면 돼요. Under the condition 어떤 조건 하에서 where Sue had a coffee but not tea. 잘 봐요. 수가 커피는 마시고 티는 안 마셨다라면 즉 둘 중 하나인 경우는 3번의 B만 true이고 3번의 A는 false입니다. 밑에 읽어볼게요. 3번의 B 먼저. Sue didn't have any coffee or she didn't have any tea. or는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커피는 마시고 티는 아니라는 둘 중에 하나인 경우는 이걸 나타낼 수가 있어요. 3번의 B는. 그런데 3번의 A는 Sue didn't have any coffee or tea. not 다음에 두 개 다 아닌 것은 여러분 이거 뭐하고 같은 거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neither. 그래서 위 문장 바로 3번 바로 위에 마지막 문장이에요. sentence 3번의 A는 true 합니다. 그게 이 명제가 참이려면 when it denotes that Sue had neither coffee nor tea in 경우에만 이게 참이라는 거예요. 제 말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절 coordination 3번의 A와 구 coordination, phrasal coordination 3번의 A와 절 coordination이 되는 3번의 B는 이거는 truth condition이 다르다는 거. 그걸 찾아라. 4번의 B밖에 안 돼요. 네. 다른 거는 아닌데 4번의 B가 the last and most telling objection 이렇게 돼 있죠? 네. objection, concern the cause. 그래서 저는 답을 이걸 쓸 수 있는 방법이 참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만 제시한 건 그 지문에 있는 거 이용해서 여러분 그 truth condition이 같지 않다라는 거. 절 coordination하고 close coordination이. 답지를 같이 보시면 먼저 뭐 하라고 돼 있어요? 고르라고 했죠. 그래서 4번의 B가 다르다. 그리고 direction에 그 다음 뭐 하라고 돼 있어요? 그 고른 것에 여러분이 그 찾은 문장에 대해서 그거를 뭐라고요? 절 코디네이션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4번의 B를 답지에 써있죠. The last objection concerned the cost고 즉 마지막 그 반대 어떤 이의 제기가 concerned the cost 그리고 the most telling objection 가장 현저한 혹은 효과적인 그런 반대는 concerned the cost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써달라는 얘기였고 그러면 그 코디네이션하고 절 코디네이션이 이건 같으냐? 틀리다라는 얘기예요. 답지에 그 다음에 보시면 네 번째 줄 second under the condition where there are 이런 표현을 썼어요. two different objection. objection이 마지막 objection도 있고 most telling objection 됐습니까? 이렇게 각각의 두 개인 경우에 the causal coordination is true. 아까 얘기한 거 절과 절로 위에 써놓은 문장처럼 나눠진 것은 참이지만 그런데 but the phrasal coordination for B는 둘로 나눠져 있는 걸로 보는 상황에서는 phrasal로는 그건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objection이 last면서 뭐예요? most telling으로 여러분 하나로 보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그건 참이 될 수가 없고 그러면 sentence 4B 그 coordination으로 원래 주어진 그 자체가 참인 것은 when there is only one objection일 경우만 참이다. 답지에 있는 지문에 있는 표현 거의 그대로 이용했어요. 그리고 therefore they do not share the same truth condition. 됐습니까? 예, 이거 출제 원전에 있는 답에 4번에 B에 있는 건 exercise 그 문법책에 exercise 얘만 또 따로 있는 거를 출제자가 거기서 뽑아서 같이 쓴 거예요. 답은 4번에 B밖에 안 돼요. 출제 원전에 4번 그것도 4번에 B가 이게 다르다라고 돼 있으니까 됐습니까? 이게 이해 안 되신 분은 이게 의미론적인 건데 굉장히는 어렵지는 않고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답으로 쓰려고 할 때는 아마 시험 보신 분들은 짜증 좀 났을걸요. 아씨 대충 이건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네, 그래서 수업 때 수업을 통해서 이런 거를 어떻게 대처해 갈 건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제가 원래 이렇게까지 길게 하지 않는데 앞에 유 선생님 그런 당부사항도 있고 제가 좀 같이 얘기하느라고 제가 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많이 피곤하시고 힘들 텐데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업을 앞으로 들으시게 되면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당부드릴 거는 저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박현수 선생님도 그렇고 유희태 선생님도 그렇고 이걸로 굉장히 경험이 많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전부 다 세 사람 다 각자 나 몇 년 됐지?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강의 가르친 게 미국에서 한국 와가지고 해가지고 거의 한 24, 5년쯤? 모르겠어요. 우리 세 선생님이 전부 다 20 몇 년씩 돼요. 전부 다.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고 여러분한테 굉장히 여러분이 공부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그런 애정을 갖고 열정을 갖고 하시니까 제가 당부드린 거 수업 중에 가이드한 대로 잘 따라오시면은 그러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해내실 수 있고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오늘 OT가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하고요. 나중에 유 선생님 강의는 따로 올라올 겁니다. 알겠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